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며칠 전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번호로 국보를 찾다가 적지 않이 당황했습니다. 문화재 검색란에서 지정번호 항목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 서적 2호 포석정 이런 항목이 없었고요. 그저 국보 숭례문, 보물 흥인지문, 서적 포석정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지난 2월에 쓴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안으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라는 기사였는데요. 문화재 지정번호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지만 행정 편의상 내부 관리용으로만 두고요. 보도자료 등 공문서나 홈페이지 그리고 교과서와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시작된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는 거의 60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가 87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정번호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일제강점기인 1934년 8월이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샘솟죠. 일제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정문화재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그리고 그 지정번호는 어떤 순서로 매겼을까요? 중요도일까요? 혹은 그저 편의상 붙인 일련번호일까요? 그 내막을 한번 들춰봅시다. 먼저 지정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알린 1934년 8월 27일자 조선총독부 관보를 한번 볼까요? 보물 1, 2호는 남대문과 동대문, 그리고 4, 5호는 원각사 다층 석탑과 원각사 B, 그리고 6, 7호는 중초사 당간지주와 중초사 3층 석탑, 그리고 9, 10, 11호는 개성 첨성대, 개성 남대문, 개성 연복사 등에서 그렇게 붙였네요. 이것으로만 보면 총독부가 지정 순서에 따라 혹은 비슷한 장소에 있는 문화재들끼리 묶어서 편의상 관리번호를 붙였다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그런데 19년 전인 2002년 오다 히데하루라는 일본인 연구자가 서울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떤 논문인지 한번 볼까요? 1905년 을사늑약의 결과로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그러자 서울 거주 일본인들의 모임인 일본 거류민회는 40만에서 50만을 수용하는 용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도시 개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등에서 서울의 관문은 모두 철거 대상이 됐어요. 가뜩이나 조선인의 배일 감정을 부추길 기념물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차에 도시 개조 계획까지 발표가 되니까 그야말로 사대문은 교통의 장애물로 이제 치부가 된 거죠. 심지어 일본의 조선 주차군 사령관이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낡아 빠진 남대문은 빨리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예산이 없어 이전은 불가능하니까 포격으로 파괴해버리자라는 극단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숭례문 등은 풍전등화에 놓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 거류민 단장이던 나카이 기타로 등이 반대를 한 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남대문 즉 숭례문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입성한 문이니까 파괴하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대문 즉 흥인지문은 어떨까요? 역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입성했다라는 사연 때문에 보존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1927년 일제가 펴낸 조선여행 안내서를 보면은요,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에서 경성으로 쳐들어갔다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전승기념물이 아닌 서대문 즉 도니문 등은 1915년 도로 개소를 이후로 철거됩니다. 서울뿐이 아닙니다. 현무문, 보통문, 을밀대, 만수대 등에서 평양의 성문과 누각 역시도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승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잘 보존됩니다. 현무문은 청일전쟁 때 1등 조린 하라타 주키치가 비와 같은 탄환을 뚫고 돌진해서 문을 연 곳이라고 했고요. 보통문 역시
청일전쟁 때 노스 미치즈라의 사단 본대가 진격한 곳이다 라는 이유로 대접받았습니다. 염광정은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 회담했던 곳이다 라는 이유로 보존됩니다. 결국 일제는 숭례문 및 흥인지문을 문안했죠. 혹은 미술사적인 가치를 인정해서 보물 1, 2호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승전문이라는 것 때문에 지정문화재에 채택이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경주 포석정은 왜 고적 1호가 됐을까요? 이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국사기는 927년 음력 11월에 신라 경혜왕이 견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포석정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경혜왕이 정말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질펀한 술판을 벌이다가 천년사직을 나락으로 빠뜨렸을까요? 일단 927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경혜왕은 2달 전인 927년 9월에 물론 음력이죠. 후백제 견훤의 침략을 받고 위험에 처하자 고려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고려 왕건이 구원병 10,000명을 냈는데요. 미처 경주에 도달하기도 전에 견훤군의 침략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포석정에서 술판을 벌였던 때가 음력 11월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화랑세계와 같은 그런 문헌을 보면 포석정이 정자가 아니라 사당을 뜻하는 포석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석정 주변에서는 포석이라는 또 기와편도 출토가 된 적이 있어요. 이 포석사에는 화랑 중에 화랑으로 추앙받는 문노, 즉 8대 풍월주인데 화랑 중에 우두머리죠. 이 문노의 화상을 모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귀족들의 길례도 열렸는데요. 이 문노의 혼례식이 열릴 때는 진평왕이 친히 포석사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태종무열왕인 김춘추와 김유신의 동생인 문희의 혼인도 여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혜왕은 어떨까요? 아무리 정신 나간 왕이라고 해도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술판이나 벌이자고 한겨울에, 음력 11월이니까요. 한겨울에 포석정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누란에 빠진 나라의 안녕을 간절히 빌기 위해서 왕실과 귀족들을 동원해서 포석사로 갔겠죠. 그곳에서 천년사직의 보존을 빈 다음 음복을 하다가 그만 후백제군의 습격을 받은 것이겠죠. 그런 포석정의 일제는 물이 드나드는 입출수구를 거의 만들어 놓지도 않고 괴상망측하게 복원해 놓고는 고적 1호다라고 서둘러 지정한 게 아닐까요? 신라의 망국을 조선의 망국으로 여기려는 일제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희는 적이 쳐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과 중신이 질탕 퍼마시고 놀았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패배주의를 은연중 심어주려 했을 겁니다. 덤으로 후백제 견훤의 잔인무도함, 포악무도함까지 부각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국뽕 해석이 아닙니다. 1933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를 한번 볼까요? 조선총독부가 국가 즉 일제가 관리해야 할 지정문화재의 범위를 규정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수입해서 일본에 전한 조선사의 변천, 고대 일중관계를 천명하는 유적 등을 국가 즉 일제 관리하에 영구히 보존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독창적인 역사를 보존하려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문화를 수입해서 일본에 전한 이른바 일본과 중국 관계의 역사 위주로 문화재를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38년 11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지정문화재 101종을 새로 지정했다. 근본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창녕 화왕산성, 창녕 목마산성, 김해 분산성, 함안 성산산성, 김해 전 김수로 왕릉과 왕비릉, 고령 지산동 고분, 창녕 고분군 등을 등재했는데요. 이 등록 사례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선일체를 뒷받침하는 임나관계 고적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임나 일본부선과 관계가 깊은 유적들이라고 해서 추려서 지정을 한 거죠. 마지막 궁금증이 하나 더 있죠. 일제는 왜 조선의 문화재에 단 한 점의 국보 없이 보물과 고적 그리고 천연기념물만 지정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일제가 주장한 게 일본과 조선이 한몸이라는 내선일체지 않습니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이며 따라서 일본의 국보가 식민지 조선의 국보라는 거죠. 따라서 식민지에는 국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가 해방 후에도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되었다는 겁니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지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을 했잖아요. 이때 보물 1호와 2호였던 남대문과 동대문은 국보 1호와 보물 1호, 그리고 고적 1호였던 포석정은 사적 1호가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는 올해 안으로 사실상 폐지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또 금방 사라져 버리겠네요. 그렇지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80년 가까이 숭례문, 후인지문, 포석정을 자랑스럽게 수식하던 1호는 일제가 붙인 타이틀이라는 사실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